자, 들고. 자, 하나, 둘. 자, 언니 웃었어요. 다시 하나, 둘. 웃으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빵 터지는 표정이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긴장하셨나요? 편하게 하세요. 네, 잠시만 제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 MC 장현 씨가 또 네, 제주도로 이제 캠프를 가고 나서 이제 오늘은 또 제가 일일 MC를 맡았습니다. 잘해낼지 모르겠습니다.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저희 지성 씨랑 또 저희 여전히 진희 씨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데서 또 일하고 계시는 저희 이성주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하는데 생각보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저희 이제 북한 인권 시민연합이라는 그 단체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네,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어떻게, 그러면 뭐 네. 북한 인권 시민연합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래, 설명을 네, 해야 될것 어떻게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 또 언제부터 예. 시작하셨는지. 네. 사실 북한 인권 시민연합은 아니, 자기소개 해야 되지 않나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북한 인권 시민연합에서 이제 그 재중 탈북자 그 구출 사업단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이성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일단은,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북한인권시민연합 제가 설명 좀 해드릴까요? 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996년 5월에 이제 그 인권운동가, 뭐 지식인 계층, 탈북자 중심으로 이제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20주년 이제이 되었고요. 뭐 사실은 북한인권시민연합 하면은 북한 인권을 세계 최초로 이제 알린 단체예요. 그 이후에 북한 인권이 이슈화가 돼서 유엔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북한 이제 법안도 북한 인권 법안도 발의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아주 큰 일을 했고요. 자랑이죠, 사실은. 저희가 크게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북한 난민 구호 활동,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그 부서고요.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그 사회 적응 지원 활동, 이거는 북한 이탈 주민만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 훈련 사업 활동, 이거는 남한 친구들, 남한 젊은 친구들 저희가 뭐 캠프를 열어서 이 친구들이 뭐 2박 3일 동안 와서 그 북한 친구들 만나고 또 북한에서 알아가고 또 이 친구들이 앞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세대니까 이들이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지 대해서 꿈을 꾸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지막은 아니고요, 4번째로 저희가 조사 연구 및 출판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북한 인권에 관해서 저희가 영어로도 레포트를 저희가 출간을 하고 또 유엔에 저희가 이제 뭐 서밋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2009년도에 왕이라 불리는 아이들 북한 아동 인권 실태 보고서를 저희가 또 출간을 했고, 그 전에는 고문의 공화국이라는 그런 또 제목으로 저희가 출간도 했고요. 그리고 또 매월 또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월간지를 받아볼 수 있어요. 북한 인권 시민연합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들이 또 북한 인권 시민연합에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북한 인권 관련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또 글도 쓰시고 그런 월간지를 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캠페인 활동을 하는데, 캠페인 활동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가 북한 인권을 알리는 활동이에요. 국제회의에 가서 북한 인권을 알리고, 그리고 또 길거리 활동도 저희가 하고, 그리고 또 유엔에 가서 저희가 로비 활동도 하고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 청소년 교육이니까 제가 청소년 교육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러면은 지금 총 5개 활동을 한다고 봤죠? 네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구출 활동이고, 네네. 두 번째가 탈북민들의 사회 적응 활동이고, 맞습니다, 예. 세 번째가 탈북 청소년들 교육 활동과 네네. 학술 사업하는 거고, 맞습니다, 예. 네 번째가 조사 연구 및 그거에 대한 출판 사업하고, 맞습니다, 예. 최종으로 완전 캠페인 활동, 그 사회 이수화 시키는 거 5개. 맞습니다.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되게 시민 활동 치고는 되게 광범위하게 크게. 예, 맞아요. 왜냐면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직원이 많지가 않아요. 10명도 안 되거든요, 저희가. 10명 안 되는 직원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지금 거의 40~50명이 되는 시민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10명 직원들 거의 죽어나가죠. 그쵸. 그래가지고 불만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인권 활동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뭐 다양한 일을 하는데 인권 활동은 자기의 그 사명이 없으면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 때문에 월급을 적게 받아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간사님들 보면은 북한에서 말하는 일당백, 일당백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거기다 또 하나원 봉사 매주 가는 걸로 알고 예, 저희가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뭐 청소년 활동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그 탈북민들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활동인데 하나원 이제 토요 방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1999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안성에는 하나원 이제 그 본교에 가서 청소년들한테 그 탈북민 학생들한테 영어, 수학, 국어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축구라든지 뭐 춤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고 방과 활동을 그리고 그래서 보면은 봉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 7시에 고속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요 가요. 그래서 저녁 한 6시에 와요. 하루를 그냥 거기다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친구들이 참 그러니까 뭐 많이 배운다고 하는 게 탈북민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한대요. 하나원에 있는 친구들이. 저도 이제 거기에서 갔거든요. 저는 가서 수학하고 영어를 이제 가르쳐줬죠. 그때가 1900이 아니라 2013년도에 제가 한 1년 정도 이제 안성 하나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게 한겨레 개설학교가 있어요. 이거는 2001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겨울방학 때 3주 동안 이거는 한국사에 나온 한국사에 나온 탈북민 친구들을 이제 3주 동안 훈련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이 친구들이 북한에서 교육제도가 안 맞다 보니까 한국 학교에 들어가도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 친구들이 와서 자기가 부족한 과목, 수학, 뭐 영어, 그리고 논술 뭐 이런 공부를 해요. 해가지고 사실은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 친구들한테 쉼터 같은 그런 곳이에요. 저도 2004년도에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때는 뭐 조그만 애기였었죠. 2004년도였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한 가지 있는 게 리더십 캠프 및 리더 모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005년부터 이거는 시작이 됐고 이거는 탈북민 대학생들 위주로 하는 건데 어쩌면은 탈북민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북한도 경험을 했고 남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의 다리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통일의 리더로서 어떻게 뭐 한반도의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그 남한 친구들하고 같이 통일을 협력을 해서 이루어 나갈지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야기하시겠지만 신지성 씨가 이제 또 가는 또 폴란드 프로그램으로 또 바뀌었어요. 좀 더 세련되게 또 디자인이 돼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또 시작을 하고요. 새롭게.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있는 게 많아요. 되게 세 번째 해가 진학 및 진로 프로그램이에요. 탈북 청소년들이 이제 한국사에 오면은 아무리 여기서 적응을 잘 한다고 해도 대학교는 생소하거든요. 이건 남한 친구들한테도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강남 엄마들이 뭐 대학 박람회 막 가고 막 그러는 건데 사실은 탈북민 친구들은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이런 친구들한테 뭐 자기소개 쓰는 방법 그리고 지원할 때 도와주고 어떻게 이제 면접을 하는지 뭐 그런 거를 도와줘요. 그리고 마지막 또 있는 게 마지막은 아니고요. 또 있는 게 L4 축구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 L4라는 게 Learn to Love, Love to Learn이라고 해서 L이 4개 들어가요. 그래서 L4라는 축구팀이 있는데 이 팀은 우리가 축구를 한번 통일을 해보자. 그래서 남한 친구들 반, 북한 친구들 반 해가지고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정치는 계속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싸움의 그 열정을 그냥 축구를 하면서 같이 땀을 흘리자. 그리고 같이 한번 우리가 작은 통일을 이 안에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2008년도에 창단이 됐어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고 저희 전성기가 2010년도에 이제 그 우양 리그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 리그에서 1등을 했고 2011년도에 2등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3등을 했나 막 그럴 거예요. 지금 계속 꼴찌를 하고 있지만 전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축구에 관심이 있으신 그 탈북민 청년들 또 아니면 남한 분들 연락 주십시오. 함께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함께 하는 게 무서야 뭐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붙지 맞아요. 그 막 뛰다가 지나면은 막 서로 와가지고 막 잡아주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 땀 나고 막 이러면 또 목욕탕도 같이 가서 등 떼도 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작은 통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멋있네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장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탈북 대학생들이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요. 그럼 이게 또 악순환의 고리가 뭐냐면은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공부에
그 시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기초 베이스가 적은데 작은데 성적이 그럼 내려가고 그러면 또 내부에서 주는 장학금도 못 받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 친구들한테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는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공부만 하게 하자.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이제 뭐 한 달에 얼마씩 저희가 뭐 포켓머니죠. 용돈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학금식으로. 저도 2011년도에 한 1년 정도 저도 이제 장학금을 받았어요. 궁금해요. 장학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장학 대상자는 우선 성실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돼. 왜 내가 공부를 하는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그 공부를 해가지고 통일에 어떻게 기여를 할지. 네. 그런 세 가지만 있으면은 그럼 됩니다. 세 가지. 네. 한번 지원 학생들 꼭 참고하시죠. 지원 한번 해보시죠. 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이런 그렇죠. 단체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또 온 지 이제 뭐 4년밖에 안 됐지만 여기에서는 4년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제가 4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처음 들었는데 너무 다 생소한 얘기고 네네. 또 들어보니까 꼭 중요하게 알면은 네 여기 꼭 중요하게 알면은 또 저 청소년들한테도 너무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이제 보니까 뭐 저는 제일 솔깃하게 들어오는 게 이제 축구팀 네 뭐 축구 같이 남북한이 같이 화합을 해서 저희 매니저도 뽑습니다. 네. 여자 매니저. 그렇죠? 여자 매니저.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2004년에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4년요? 2004년에 여기 단체에 그쵸. 알게 된 건 2004년에 이제 그 한겨레 계절학교의 학생이었어요, 제가. 예. 근데 그 어떻게 해서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찍어서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사람들. 네, 스캔 떠서. 네. 왜냐면은 그때 한겨레 계절학교를 제가 알게 된 거는 하나원에서 여기 시민연합 국장님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때는 하나원 한겨레 계절, 그러니까 하나둘 학교에 있었죠.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국사에 나가면 힘드니까 힘들 때 2004년 그러니까 매해 그 학생들을 위해서 뭐 계절학교를 하니까 한번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국장님하고 이제 알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때는 학생이었고 그때는 이제 받는 수혜자였죠. 근데 지금 15년 이후에는 제가 탈북민들을 구출을 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멋있네. 이게 참 특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정착을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됐지만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감사하게도 그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이 제가 왼쪽으로 넘어지면은 왼쪽에서 이제 받쳐주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오른쪽에서 받쳐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서 있게 도와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저 스스로 뿌리를 그러니까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제가 뿌리를 내리게 뿌리는 못 내려요. 그분들이 제 뿌리는 제가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넘어지게만 안 도와주면은 뿌리는 제가 내린 거였죠. 그래서 한 15년이 지나니까 이제 좀 뭐랄까 그 조그마한 그늘을 가진 그런 나무로 지금 성장해가고 있는 거죠. 참 지적인 표현을 많이 쓰네요. 그래요? 네. 네, 참. 얼굴은 빨개지시나요? 네, 잘생기셨습니다. 이 진행이 안 되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10분 정도 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각자 다 본인이 맡아서 이제 하고 계신 일이 다 따로. 뭐 예를 들어 산하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이 있고 또 캠페인을 진행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뭐 조사 연구를 하는 분이 있고 뭐 다양해요. 근데 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두세 개 일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라도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리더 모임 할 때는 또 거기 간사분들이 또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독서를 해요. 그분들도 읽고 그분들도 이렇게 독후감 같은 걸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말로는 많이 배우지만 정말 힘들어요. 네, 정말 힘들어요. 네. 그 간사님들 아는데 그 웃는 게 아니더라고요. 표정 보니까 그냥 노래가 생각나네요. 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 전체도 만나고 봤는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될 업무는 많고 또 감당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그리고 또 아까 이건 사명감이 없이는 힘들어하는 또 페이도 진짜 좀 적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되게 보면서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성준 씨도 되게 멋있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가 이제 받았던 거를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려고 이제 이 구출 처음에 구출 활동인데 지금 구출 활동에 뭘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구출 그 구호 사업단 이제 컨설턴트를 맡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펀드레이징. 왜냐면은 저희가 탈북민들을 데려오는 게 뭐 돈을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직접 뭐 오면은 브로커를 끼고 오거든요. 근데 그쵸. 저희 같은 경우는 활동가들을 중국에 보내서 그분들이 브로커 비용 없이 중국에서 안전 지대로 이제 옮기는 그런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옮기는 과정에 드는 비용이 한 200만 원에서 그리고 또 탈북민이 깊은 산골에 있을 땐 저희가 택시를 빌려가지고 거기 가서 찾아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택시 비용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3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사실은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였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를 찾으려고 이 탈북민을 구출을 하다가 한번 탈북민을 구출을 했는데 그분이 제 어머니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의 딸을 구출을 했는데 그분이 제 동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을 구출을 하는 그 일이 묘하게 그 뭐랄까 그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그러니까 그게 거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얻는 성취감보다 사람을 구출해서 그 사람이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웃는 모습을 볼 때요 그냥 그거면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거면은 그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성주 씨가 지금 그런 게 무페이를 한 푼도 안 받고 지금 컨설팅하고 있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다 그렇죠. 보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구하는 일만큼은 대가를 받으면은 마치 그 사람들의 목숨을 이용을 해서 제가 돈벌이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페이를 안 받고 그냥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페이를 안 받는 건 이미 미리 다 받았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이제 한겨레 계절학교, 리더 모임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제가 커왔잖아요. 어쩌면은 제가 미리 이제 대출을 받은 거죠. 이제 상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기기만 잘생긴 줄 알았는데 말도 잘하고 이렇게 마음씨도 멋있네. 진짜 멋있네요 이거. 너무 멋있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하트가 다 보여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까 보니까 해야 저희 될지. 지니 씨도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어땠어요? 처음에 이거 뭐 책 독서 저는 모임 그냥 도 오로지 하고. 순수 그냥 책 읽고 그냥 책을 그러니까 시작은 원래 다른 데서 독서 모임 많이 다녔는데 이런 고전문학 책 같은 경우는 한 22,000원 정도인데 이거 본인이 다 구입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책을 그냥 무료로 주셔갖고 책을 공짜로 주니까 나는 무조건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다른 데는 되게 압박감이 있어요.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는데 다 자기 스스로 그걸 다 써와야 되고 줄거리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부족한 친구들 채워주기 위해서 발제자가 또 따로 계세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가서 그냥 앉아있어도 한 2, 3개월을 말을 못하고 그냥 앉아있어도 원래 다 인생은 모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발제할 때는 그걸 다 보고 나도 똑같게 따라할 수 있게끔 그냥 키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 들어가면 다 이제 북한에서 아니요, 친구들인가요? 이것도 통일에서, 그러니까 리더십 독서 모임,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통일자가 붙어요. 그래서 남한 대학생, 북한 대학생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2년은 한 16명 정도 되는데 그냥 거기서 나오고 안 나오고 해서 12명 정도는 매달마다 나오는데 거기서 남한 친구 한 2-3명 정도는 꼭 있어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돼요. 이렇게 부담감 갖지 않게 시험 기간에도 저희는 꼭 참가하는데 다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부담 없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나요? 그냥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도 같은 이게 듣는 친구들은 그냥 그래요? 책 공짜로 거는 아니, 맞아요. 책 공짜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원래 책을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 책을 읽어야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읽었을 때 내가 혼자 읽으면 어떤 책은 그냥 자기 편견을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은 거기 이제 그 간사님들도 같이 2명씩 같이 참석하는데 이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요. 찬반을 나눠갖고 그러면 그 책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진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빠짐없이 다 그 책에 대해서 완전 습득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이 좋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뭐 책 모임 같은 경우는 이건 것 같은 거 저희가 꿈꿨던 게 책을 통해서 우리가 토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토론 문화도 있고 하는데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책을 통해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함으로써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남한 친구도 될 수 있고 북한 친구도 될 수 있고 사실은 대학교 문화가 그렇잖아요. 대학교 가면은 자기도 발표를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거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탈북민들이 오면은 모든 것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최소한 대학교 가가지고 또 이제 어쩌면 자신감을 향상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자기 견해를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은 쉬운데 이야기하기 전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말문을 틔우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다른 상대방에게 강압이 아니라 어떻게 설득하고 피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일이라는 그거는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도 작은 통일을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통일을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데 통일은 그냥 남한 친구, 북한 친구 만나가지고 등대도 밀어주고 책도 같이 읽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친구가 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들이 이제 무너진다면은 그럼 결국은 그게 마음의 38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통일을 나아가는 하나의 또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모임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이 모임 가면은 저희는 한 여름, 겨울 이렇게 나눠갖고 MT를 한 번씩 가는데 저는 겨울 MT를 한 번 갔어요. 남한 친구들 한 3-4명 왔는데 이 친구들도 하나같이 다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안 졸업한 친구들도 있는데 다 같이 밤에 일정에 다 끝나면 저녁에 가서 이렇게 북한 카드를 저희가 해요. 북한 카드를 하는 거는 통일이 하나이다. 너네 북한 갔어. 이제 통일해서 북한을 갔는데 이렇게 모르면은 북한 카드 모르면 넌 간첩이라고 북한에서 때려올 수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그래서 이게 남한 친구를 앉혀놓고 우리 북한 지폐를 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이 친구들 막 격절 안 나와서 못 볼 때도 한 2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것도 너무 편해요. 뭐 장벽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남한 대학교 가서 친구들 봤을 때 너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자랐으니까 공백이 없으니까 이런 무의식적인 장벽 같은 게 있는데 이 독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만큼은 아무렇지 않게 저희는 그냥 물 먹기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해지고 진짜 이거 독서를 통해서 마음까지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진희 씨는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게 편해진 거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말을 진짜 못했어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 이거를 통해 갖고 그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처음엔 이 친구 어떤 친구인지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책을 같이 이렇게 하나를 토론 주제 놓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제 가지고 공감하면서 네, 하나가 됐다. 네, 그래. 그 시작은 물론 이 책으로 시작됐지만 나중에 쭉 연결고리가 돼서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동네집 언니, 혹시 친구, 동생 만나고 발표는 지금 몇 번 정도 해봤어요? 저는 작년 10월 달부터 참가를 해갔고요. 이번에 원래 사실 9월에 발제자인데 저희가 MT로 가갖고 그냥 MT 코스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발표는 또 빠지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 빠지게. 중요한 근데 이 MT 코스는 저는 처음 짜봤어요.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뭐 시키겠다 해도 나는 못한다고 맨날 이렇게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MT 코스를 같이 짰는데 나름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뭔가 그냥 나는 MT 가면 그냥 재밌게 노는 사람이니까 잘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도 막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고 연령대는 어떻게 뭐 대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대학생 기준이에요. 네, 대학생 기준이어서 그럼 이게 MT 프로그램은 여기서 어느 프로그램 속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 리더십 캠프 리더 모임, 리더 모임에서 모임. 이제 독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서가 일종의 리더 그거니까 아까 말씀을 정말 뭐 참여하고 있으니까 정말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책이랑 우리가 이제 탈북민을 만날 때 좀 서먹서먹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 탈북민이야 하니까 이분 놀랄 때도 있고. 근데 독서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 알아간다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가고 나아가서 또 책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 결국은 그거 같은 거. 우리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오면은 많은 봉사자분들이 이제 도와주려고 와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도와주고 가요, 그냥. 근데 사실은 그 탈북민들한테 봉사자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거는 친구거든요, 결국은. 왜냐면은 친구는 서로 배워주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봉사자분은 배워줄 수는 있지만 배우려고는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 모임이 참 좋은 게 서로 배우거든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뭐 한다 그러면 나도 같이 갈래. 그리고 내가 밥 쏠게 그러면 그러면 너 커피 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자분들은 밥 쏘고 커피 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탈북민 친구 주는 그쵸, 입장인데 그쵸,
독서 모임 같은 건 주거니 그렇죠.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이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될 때도 있고 또 받을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인간관계잖아요. 그게 친구가 되는 거고. 네. 뭔가 장벽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친구니까 막 이런 거 동네 친구 같은 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 친구니까 이 말이 좋네. 네. 친구니까. 네. 참 뭐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막 귀 솔깃하고 저도 가고 한번 싶어- 가보고 가고 싶은데 싶어지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대학생만 봤냐? 네,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다른 길로 해서 저도 한번 여기 한번 가보고 싶네요. 한번 오십시오. 예. 근데 들어가면 이제 아까 지성 씨도 이게 얘기하시는 게 여기는 뭐 북한 사람들만 다 이렇게 모여서 있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너 뭐 우리끼리 같이 있으면은 배우는 게 적어지고 뭐 거기에서 거기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를 좀 서론을 얘기하시고 본론만 얘기하니까 되게 나쁜 사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촬영 전에 어떤 얘기 있었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왜 이렇게 시민연합에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왜 있냐 했는데 그 안 가는 친구들의 특징이 우리끼리 있으면 북한에서 온 친구들끼리 있으면은 이렇게 배우는 거 없고 그리고 그게 뭐랄까 더 전진할 수 있는 더 많은 문화를 다양한 문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 가지고 일부러 안 가는 친구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잘려가지고 되게 이렇게 나쁜 사람. 그러니까 그 잘린 부분을 이제 메꿔주시는 거잖아요. 잘려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저희가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연령대별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 혹시 탈북민 분들 계시니까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한겨레 개설학교는 고등학생 대상, 대학 가기 전에. 그리고 한겨레 개설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알게 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이 친구들 어차피 대학을 가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진학 진로 프로그램을 도와줘요. 여기서 주로 하는 게 사실은 탈북민 청소년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진로에 관한 이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적성이 맞는지 적성 검사도 이제 도와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학교로 데려가서 1대1 대학교 탐방도 저희가 또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기로는 이제 뭐 하나원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올해 또 1월 달에 저희가 개설학교가 있어요. 3주 정도.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시면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엘포 축구팀이나 그리고 장학생 프로그램, 리더십 캠프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데 리더십 캠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또 모임 같은 경우는 아까 독서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축구팀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제가 축구팀 주장을 이제 한 1년 했나요? 1년 하다가 지금은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뒤로 이렇게 벤치로 이제 나왔는데 좀 재밌어요. 넘겨졌던 것 같아요. 저보고 하지 말래요. 너무 못한다고. 그래서 벤치 이제 지키고 있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운동 좋아하는 탈북민 친구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고 축구 못해도 돼요. 축구 못해도 되고 와서 마음만 있으면 와서 그래도 공에다 발은 댈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냥 그 정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장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탈북민 청년들한테 꼭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저는 1학년 때는 이 장학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제가 못 받았었거든요. 못 받다가 1학년 1학기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대학교 갔을 때.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여러 장학금이 있는데 그 장학금들이 다 성적에 기반해서 주다 보니까 우선 성적이 있어야 장학금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학년 딱 올라왔는데 장학금이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학식 사 먹을 돈도 거의 없어가지고 저희 서강대 근처에 있는 마트가 2개가 있어요. 그 현대백화점에 현대백화점 마트가 있고 그리고 그랜드 마트라는 게 있어요. 그 신촌 노타리에. 그래서 점심에 친구들하고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나 지금 뭐 교수님 만나야 된다 이러고 저는 마트를 가가지고 시식코너로 돌았어요. 여러 번.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시식코너를 돌다가 아주머니들이 안 거예요. 제가 오면은 제가 항상 먹고 간다는 아니까 제가 오면은 아주머니도 감사하게 음식을 더 내놓더라고요. 나중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장학금 신청을 해서 받은 다음에 1학년 2학기부터는 샀어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아주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뭐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말은 시민연합에 꼭 문을 두드리세요. 두드리시고 그리고 장학금 있으면 장학금 좀 달라고 하면은 저희가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장학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멘토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의사분을 저희가 소개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삼촌 같고 큰아버지 같은 그래서 그런 이제 분위기니까 꼭 그 탈북 그 대학생 분들께서는 오셔가지고 한번 신청도 한번 해보시고 학점에 상관없이 장학금 주시는 건가요? 학점이 너무 학점이 그래도 3점은 좀 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저도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전 19살에 공부를 새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공부는 시간하고 비례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어느 만큼 투자를 하냐, 그러니까 양에 비례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학원 공부는 조금 재치도 있고 지혜도 필요해요. 상식도 필요한데 대학 공부는 시간 어느 만큼 투자를 하고 어느 만큼 열심히 성실함에 따라서 성적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성실하다 그러면요 최소한 3.0은 넘는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출석 점수 있고 레포트 점수 이거를 다 안 빼먹고 착실하게 챙기고 시험 볼 땐 조금 못해도 돼요. 결국 여기서 다 만점을 받으면요 3.0은 넘을 수 있어요. 최소한 B는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 이상은 돼야 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3점. 예. 네, 그럼 여기 교육훈련 네. 학술 사업 뭐 이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뭐 탈북 동포 돕기라던가 네네. 뭐 인권 청소년 네네네네. 워크숍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뭐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네네. 이제 북한 분들인가요? 아니면 남한 아니요, 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그 북한 이탈 주민 사회 적응 지원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탈북민들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교육훈련 학술 사업 같은 경우는 남한 청년들 대상, 특히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뭐 얼마 전에도 7월달에 이제 그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고등학생들이 오고 그 친구들이 와서 참여를 했는데 사실은 이 친구들이 또 참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다가 대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학교 때 또 봉사자로 참여를 해요. 또 이 친구들이 또 하나원으로 들어가요. 하나원에 들어가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는 영어 선생님을 하고 또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수학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뭐 오후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잘하는 친구는 그걸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쩌면은 자기가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전공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탈북 동포 돕기 자원봉사 캠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뭐 2박 3일로 전문가들 뭐 통일 관련된 전문가들 모시고 특강도 듣고 그리고 탈북민들 모셔가지고 북한 실정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가진 그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탈북민들하고 같이 통일을 준비할까 이런 뭐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인권 청년 워크숍 같은 경우가 이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인식 개선 뭐 전국 순회 특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저희가 통통 콘서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통통 콘서트가 통일을 위한 콘서트인데 이제 탈북민들이 그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찾아가서 토크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전국 학생들 앞에서 질문도 받고 이야기도 하면서 남과 북의 갭을 좀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거는 이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그러니까 제가 믿기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어쩌면 먼저 온 미래고 먼저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의 통일되기 전에 어쩌면 이들의 사명은 그건 것 같아요. 자신들이 경험한 그 북한 생활을 남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남한 분들은 저를 통해서 북한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북한을 이해하게 되면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통일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꿈도 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일 통통 콘서트라는 걸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할 때, 그러니까 매달 하고 있죠. 지금 매달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동포 생명 인권 학술 토론회 같은 경우는 매년 1회 저희가 학술 토론회를 개최를 해요. 그래서 뭐 북한 인권 난민 상황에 대한 뭐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어떻게 하면 뭐 탈북민 구출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아니면 또 중국에 있는 뭐 탈북민의 그 인권 상황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까 그런 것도 저희가 국제 뭐 전문가들 통해서 교수님들 모시고 저희가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 그 이 학술회는 그러면 국내에서 하나요, 국외에서 하나요? 국내에서 할 때도 있고요, 국외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예. 뭐 자격 같은 거 있나요? 자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 그룹이다 보니까 좀
뭐 좀 이 분야 인권 분야 그리고 북한 인권 분야 그리고 또 탈북민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참여하고 싶으면은 뭐 간단한 논문이라든지 프로포절 같은 거 써서 이제 이런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언제든지 건의를 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직접 뭐 책 같은 거 뭐 내신 그런 적 있어요? 저는 사실은 여기 북한인권 시민연합에 관련된 책은 아니고 제 이야기를 저는 영어로 이제 먼저 써서 작년 9월에 미국에서 Every Falling Star라는 제목으로 이제 출간이 됐고요. 그리고 그 책이 또 뭐 감사하게 또 영국 그 학부모 협회가 있어요. 그게 학부모들이 올해 책은 이 책이야 이렇게 투표를 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서 2등을 했어요. 은상을 받아서 또 그런 은상 받으니까 다른 또 상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5개 정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에 알려졌고 한국에서 올해 6월 1일에 출간이 됐죠. 사실은 제목은 그러니까 영어는 Every Falling Star인데 이게 모든 별똥별이라는 뜻인데 한국 제목은 거리 소년의 신발이라는 뜻으로 이제 출간이 됐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은 사실은 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북한에 살아왔는지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꽃제비를 했어요. 꽃제비를 하면서 친구 2명 묻으면서 그런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은 북한에서 얘기했던 북한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주된 내용이고 그리고 또 지금 독자분들이 계속 읽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남한에서는 어떻게 정착을 했냐 저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남한 정착기도 한번 쓰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경험했던 시기는 몇 년부터 몇 년씩인지 그게 얘기해 주네? 97년도에 저희 집이 함경북도 경성군 간모리로 추방이 됐고 그리고 제가 98년부터 2002년까지 이제 꽃제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97년부터 2002년 사이의 얘기 네, 맞아요. 그리고 뒤에 뭐 한두 장 정도는 제가 탈북하게 된 그 계기, 그 아버지 만났던 거에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2002년부터 정확히 2004년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기의 내용은 뭐 전반적으로 포함을 하면은 제가 뭐 고향 평양에 살 때 그 내용도 조금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본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2008년부터 2002년까지.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의 내용이죠. 왜 이렇게 약간은 병적인 건데 시기와 구분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문제예요. 저도 가끔씩 이제 뭐 논문 읽다 보면 이제 그 뭐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니까 시기하고 날짜가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뒤틀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이 또 공부를 하시니까 직업병이에요, 그거. 그리고 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니까. 맞아요. 팩트 체크라고 하잖아요. 팩트 체크 맞아요. 맞아요. 책 이야기 나온 김에 여기 지금 조사 연구비 출판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책들은 그럼 어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뭐 여기 보면은 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저희가 계속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이거는 그런 것 같으니까 저희가 뭐 판매도 하지만 연구 보고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가 나온 거는 부서진 혁명의 수레바퀴, 북한 여성에 대한 폭력 실태, 그러니까 북한 여성 인권을 저희가 다뤘고요. 그리고 또 그해 또 저희가 발간한 중에 돌아온 혈육인가 이 땅의 이방인인가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정착 사례. 이거는 그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정착을 하고 있고 한국민들의 그 시선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거를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어로 또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개를 발간을 했어요. Women's Rights in the DPRK 해가지고 북한 인권, 북한 여성 인권, 그리고 또 The Rights of the Child in DPRK 해가지고 이거는 아동 인권에서 저희가 또 했었고요. 그리고 뭐 고문에 대한 거, 북한의 고문에 대한 것도 저희가 또 출간했었고, 그리고 프리즌 캠프라 해가지고 북한 노동 교화소에 대한 그리고 또 프리즌 캠프 그러니까 뭐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런 이야기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탈북민들이 읽어도 좋고요. 근데 영어로 이제 발간된 건 아무래도 좀 전문적 용어가 많으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여성 인권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아동 인권에 대한 것, 그리고 탈북민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정착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충분히 탈북민들이 읽으면 좋은 그런 자료들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접하지 않았는데 뭐 우리온이라던가 네, 그런 거에서도 많이 접했거든요. 왜 거기서 이제 막 서로 이제 남남북녀 남남북녀 말고 이제 남북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좋은데요. 남남북녀 좋죠. 아니 제 친구가 남남북녀 거기 하는 친구 있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서로는 일단 우리원이 뭔지를 얘기해주세요. 남남북녀가 거기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긴장했습니다. 저쪽에 앉을 때는 괜찮은데 이쪽에 앉으니까 뭔가 자리가 좀 다 틀려지네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대요. 네,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원 보니까 남한의 청년들이나 북한의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뭐 합심을 해서 이제 같이 통일을 만들어 간다 뭐 이런 내용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뭔가 해서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보기는 계속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오늘 또 여기에 뭐 이런 내용을 또 접하다 보니까 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편하게 어떤 생각 드시나요? 이제 저는 아까 그 얘기에 자꾸 꽂혀가지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같이 모인 데 가면은 이제는 배울 것도 없고 막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보면 참 두드리면 너무 여기를 문 두드리고 선뜻 들어서면은 내가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한국에서 다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워주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또 알려주는 그런 데잖아요. 참 나도 처음에는 이렇게 저도 북한 친구도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 싫어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온 사람들이 또 금방 하나원에 왔을 때 그런 얘기해요. 북한 사람들하고 친하지 말라고 또 교육을 줘요. 웬만하면은 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여기 남한에 있는 친구들하고 친해지라고 얘기하고 빨리 정착을 해야 되니까. 빨리 정착을 해야 되니까 약간 그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이제는 탈북한 사람들 보면 20년 된 사람들 제 최장이 20년, 25년 그러니까 이제는 그 탈북 선배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모범적으로 적응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선도주의적 역할 그러니까 모범적인 사례들 참 많아가지고 오히려 선배들한테서 더 많은 걸 배우는 기회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까 우리원이라고 한 것도 탈북 대학생이라고 청년이 그 정보를 공유해 주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소스가 없다 해가지고 카카오하고 페이스북에 해가지고 우리원이라는 약간 이렇게 그 정보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저도 가끔씩 보는데 좋은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쉽게 정보를 접하고 그리고 정보를 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온라인적으로 이렇게 전 보다 보니까 이게 도움이 많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지원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 또 들어가면은 뭔가 이제 절차가 복잡해 보이고 뭔가 이걸 갖추려면은 또 이렇게 뭐 귀찮아서도 안 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직접 나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참 중요하고 뭔가 용이한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하나원에서 이제 탈북민들 나가면은 뭐 고향 사람들 만나지고 뭐 만나는 거 좀 피하고 웬만하면은 남한 사람들 많이 만나라 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북민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온 지도 5년, 3년, 4년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정착을 하고 있는데 서로 정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뭘 이제 배울 수 있겠냐 아마 그런 판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20년 차, 저도 15년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체에 오면은 이 단체를 통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 잘 정착을 해서 잘 크는 탈북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면은 그런 먼저 온 선배들한테서 아주 좋은 정보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이제 뭐 B+ 이상은 받는다 요런 깨알 정보들 그리고 공부는 요렇게 하면은 레포트 쓸 때 되게 점수가 잘 나오더라 이런 노하우가 쌓인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북한인권 시민연합 통해서 탈북민 친구들 만나면은 뭐 형 뭐 그 레포트 쓰는데 레포트 어떻게 써요? 뭐 이러면은 그거는 교수님 성향 파악하고 어떤 그 책을 주로 교수님이 인용을 하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출처 정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포맷을 제가 알려줘요. 그러면은 최소한 B+는 나온다. 진짜 B+ 받고 A- 받고 A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또 자기 후배한테 요거는 요렇게 해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학에 또 족보가 있잖아요. 맞아요, 시험 맞아요. 족보도 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모르면은 다 공부해야 되는 거고 예. 족보 알면은 딱 이렇게 맞아요. 가닥으로 공부하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교 이건 좀 뭐 좀 이야기가 다른데 그 대학교 공부할 때 저는 녹음을 했어요. 전 과목을 다 녹음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상황 설명했죠. 왜냐면은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너무 녹음을 많이 하니까 그게 녹음 불법 녹취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제가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이런 학생입니다. 근데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교수님들이 한 99% 교수님들이 다 녹음을 하래요. 괜찮대요. 그래서 녹음을 하고 강의를 들으면요. 또 필기를 해요. 들을 때는. 필기를 노트를 만드는 거죠. 만들다가 이제 보면은 너무 말이 빨라서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별표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도서관을 가가지고 다시 들으면서 채워넣는 거예요. 노트가 완전히 빼곡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주말마다 한 번씩 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키별로 해가지고 한 장을 옆에다 붙여요. 그러니까 메모지를 놓는 거죠. 메모지에다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시험 공부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더 좋은 건 뭐냐면 시험 기간 때 애들이 막 필기 안 하다가 나중에 시험 기간 때 야 성주 열심히 필기하던데 노트 좀 빌려달라 그래요. 그럼 노트 딱 이렇게 빌려주죠. 그러면 돌아올 땐 노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음료수, 막 상품권 막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훨씬 친해졌어요. 그래 나중에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그 4학년 때였는데 그때도 계속 그러니까 4학년 1학기 때였는데 제가 필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야, 네 공책 좀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교수님 하니까 아니 내가 문제를 해야겠는데 교수님도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공책을 드렸어요. 드리고 나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딱 보고 나가지고 뒤에다가 제가 친한 교수님인데 뒤에다 메모지에다가 아유 독한 새끼 그렇게 써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큰 칭찬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독한 놈 맞네. 네, 공부를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또 그 뭐랄까 그 증표였죠. 저한테는 확인받는 거였죠. 네. 이렇게 훌륭한 선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번에 지성 씨는 저기 뭐 폴란드에 리더십 세미나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갔다 온 게 아니라 이게 우리 MC가 가려고 가려고 하신다고 들었는데 내일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긴장을 많이 하셨네요. 긴장 좀 풀어주세요. 끝날 때까지도 이게 긴장이 안 풀릴 것 같아요. 빨리 네, 뭐 어떤 내용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 원래 저기 지금 이게 리더십 캠프 프로그램인데 이게 시민연합에서 2015년에 WLP, 그러니까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에 한번 갔댔어요. 근데 그때 되게 한 달 거의 4주, 5주짜리 프로그램 좋았는데 지금 그 프로그램은 미국에 가는 프로그램은 없어지고 다시 폴란드 가는 프로그램으로 개편됐는데 폴란드란 나라가 전환기를 겪은,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한 국가여가지고,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는 폴란드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한 국가 중에서 제일 모범적인 사례.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게 폴란드 교육이 제일 핫해요. 왜냐면 이게 그래가지고 폴란드가 요즘엔 많은 그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국가여가지고 요번에 한 열흘 정도 다녀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 이 방송 나갈 때는 제가 갔다 온 다음이 될 겁니다. 좋네요. 네.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럼 그때는 또 자세한 얘기. 네, 지금 왜 1부에서 다 얘기하면 2부에서 할 얘기 없어가지고 그쵸, 여기까지만 그쵸.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저는 이제 폴란드를 갔다 왔어요. 제가 네. 영국에서 석사하면서 끝나고 논문 마치고 나서 폴란드를 간 이유가 그러니까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오스카 신들러. 그 사람 공장에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 공장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는 그 유태인들을 학살을 했잖아요. 근데 그쵸. 그 사람이 그 공장을 통해서 1200명의 유태인들을 구출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정말 가고 싶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랬을까?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돈만 벌면 되는 사업가인데.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가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가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그래가지고 왜냐면 또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중에 또 뭐 2차 세계대전도 연관돼 있으니까 그래서 갔죠. 그래서 오스카 신들러스 팩토리 먼저 갔어요. 갔는데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행적을 보고 그 사람이 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사람을 구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돈을 버는 사업가이기 전에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 또 뭐 영화에도 나와요. 영화에도 나오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한 명을 더 구할 수가 있었는데 내가 타고 있는 차를 팔았더라면은 한 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더 구하지 못한 것에 1200명을 구하면 많이 구한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감사하다. 그 사람을 통해 살아난 사람은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손잡으면서 한 명을 더 못 구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보면서 참 뭐랄까 이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스카 신들러스 팩토리 이제 보고 이제 아우슈비츠 지정소를 갔어요. 갔는데 참 말이 안 나와요. 가서 보면서 그 가스 체인버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그 체인버에 넣고 가스를 던져가지고 죽이는 거, 거기 보면 이제 그 전시가 돼 있는데 그 유대인, 그러니까 죽이면은 머리카락이 다 빠진대요. 머리카락만 모아둔 곳이 있어요. 제가 그걸 물어보니까 아직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2톤인가 3톤인가 그렇게 돼. 머리카락만 유리함에 이렇게 딱 넣어놨어요. 유대인들 머리카락 보면서 제가 왜 이거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그 안내원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구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듣는데 또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람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배우실 거예요. 저는 정말 어제 밤에 그 신들러에 대한 영화를 다시 봤거든요. 봤는데 되게 다시 한번 생각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시민연합이 지금 구출 활동을 하는 게 약간은 다시 그 신들러의 삶하고 오버랩되면서 얼만큼 가치 있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약간 멋있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제가 멋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그러니까 한국 사회 또는 외국에 있는 많은 신들러들을 찾아내는 거. 제가 하는 거, 제가 구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다리 역할이에요. 그냥 제가 다리가 될 테니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꿈은 최대한 통일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신들러들을 찾아내자라는 게 이런 운동 해도 되겠네. 신들러가 되는 운동을 해도. 신들러 운동. 신들러 21세기 신들러. 괜찮네요. 21세기 신들러. 네,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 참 멋지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트가 보여요 지금. 하트가 보여요. 네, 그런 하트는 아니고요. 자, 우리 지니 씨 어떻게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저요? 저는 다 이렇게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지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좋아요. 아니 충분히 그럴 때예요. 네, 저는 아직도 사실은 나 혼자도 이렇게 채우기 부족해요. 그래갖고 이런 걸 사실 나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학점에 매달리고 내 공부 방법에 매달리고 저는 사실은 남한 선배들도 있는데 북한 선배들한테 많이 도움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도움 받다 보니까 이런 시민연합 내가 리더십 모임 같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지 장학 이거 있는 것도 몰랐고 진료 이거 있는 것도 몰랐고 다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원도 사실은 이렇게 제가 가려고 신청서 하나 넣긴 했는데 신임연합에서 주최하는 줄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사실 써놓고 지금 그냥 메일에만 담아놓고 아직 안 보냈어요. 보내세요. 그래서 그럼 다음 주에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초에요. 초에만 뭐 시작할 때 1학기 시작할 때 보내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다음에 이거 꼭 신청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고 다 자격 조건 나한테 해당되는지 이거만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미리미리 지금부터 이제 알았으니까 준비하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회차에 또 더 이제 들어가서 더 정확한 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회차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가네요, 진짜. 시간 금방 가네요. 지장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성주를 앉혀놓으면 혼자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정치학을 공부하면 쓸데없이 말이 많아져요.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회원가요? 회원가입 하면 그럼 갖고 왔어요. 회원가입 해서 딱 저한테 주시면 제가 사무실을 갖다 딱 드리면 이제 방금 월간지를 딱 받아볼 수 있는 또 성주 씨가 버리라 했는데 같은 직원이에요? 다시 들고 왔어. 버리라 했는데 다시 들고 왔어. 나 너무 좋아 이거. 같이 일하는데. 이게 저희 받는 거야 월? 저희 왠지
두 분이 짜고 치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업 같이 저희 뛰네. 한 3년 후에 약 팔라고 가요.